오늘은 지난 Q&A 탑 10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장 많이 받은 3위부터 1위까지의 결론부터 말하면 고강도 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안녕하세요. 디스크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Q&A 탑 10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장 많이 받은 3위부터 1위까지의 질문, 그에 대한 답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Q&A의 유의사항이나 답변의 배경은 지난 1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카드 링크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위 질문. 데드리프트, 스쿼트 등 디스크 환자도 도전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디마님은 3대 운동 하시나요? 프리웨이트는 하시나요? 데드나 스쿼트는 하시나요? 등 비슷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매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헬스의 대명사는 역시 3대 운동이고 디스크 흑수저라도 운동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강도 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바로 나만의 기준을 먼저 정해둘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허리에 좋은 운동이나 나쁜 운동은 없다. 오직 내 허리에 좋은 운동 또는 내 허리에 나쁜 운동만 있을 뿐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같은 디스크 환자라도 모두 상태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50kg 스쿼트가 고강도일 수도 있고 반면 100kg가 누군가에겐 워밍업일 수도 있잖아요. 역도 선수 중에는 대부분을 받고 나서도 국가대표까지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쌀가마니 한번 잘못 들었다가 영영 고강도 운동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 세상이 정한 기준 말고 무조건 남들처럼 3대 500 또는 스쿼트는 몸무게의 1.5배, 데드는 몸무게의 2배는 해야 남자다. 뭐 이런 세상이 정한 기준을 따라가다가는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몸이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과도한 무게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관절과 허리까지 다 망가지게 되면 운동에 의미가 없죠. 저도 허리, 어깨, 손목, 팔꿈치, 최근엔 고관절까지 여러 가지 부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요즘에는 빈봉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워밍업을 하고 웬만한 하체 운동이나 고중량 운동은 머신 위주로 변형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느꼈어요. 이 정도면 나에게 고강도고 충분히 안전하게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운동 루틴을 바꾸니까 몸도 편안하고 삶의 질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디스크가 흡수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가장 안전하게 도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무게, 강도 그런 거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선으로 확실하게 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각자만의 고강도의 기준을 잡고 고강도 운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100살 넘게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냥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2위. 통증과 불안감을 이겨내고 꾸준히 재활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멘탈 케어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몸과 정신은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방송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진행했습니다. 촬영진은 노인들의 신체 나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실제보다 10년씩 젊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똑같은 검사를 진행했죠. 촬영진의 거짓말로 인해서 노인들은 자신의 신체 나이가 생각보다 젊다는 생각으로 검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전보다 11%더 빨리 움직였고 힘은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과 20분 만에 신체 능력이 10% 이상 상승한 것이죠. 자신이 젊다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감이 잡히시나요? 바로 이 생각과 상상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말이야, 내가 원하는 모습만 실컷 상상하면 뭐해? 오히려 비참한 현실에 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같은 철창 안에 있어도요. 어떤 이는 진흙탕을 바라보며 한숨만 짓고 있지만 반면에 어떤 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철창 밖의 삶을 꿈꿉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결정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리스크로 고생 중인 우리 전우님들도 모두 똑같이 힘들더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생각과 상상은 종교적 신념이나 정신 승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인데요. 저는 원래
의학 서적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 덕분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많았죠. 그렇다고 저의 이 얕은 지식으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진짜 열망하고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하고 생각하면 나의 행동이 거기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열망하는 미래의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자주 상상하고 매일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디스크가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때조차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몸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봤던 아놀드의 몸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하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 경탄이 제 감정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수술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시술과 여러 가지 상상하기도 힘든 치료 방법을 많이 시도하면서 디스크가 낫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시간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아놀드 같은 근육질 몸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마른 체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놀드처럼 근육이 많이 붙은 제 몸을 자주 상상했어요. 그리고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디스크 통증이야. 어떻게든 넘어서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랑은 행동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증을 줄이는 방법, 통증과 공존하는 방법, 내 상황에 맞는 운동법, 의학 서적이나 의학 자료 같은 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통증 자체가 제 인생의 중심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쉽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디스크가 잘못된 운동 방법, 잘못된 자세,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허리를 더 망가뜨리던 시간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가 재발되는 경험도 몇 번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세월이 차츰차츰 쌓이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결국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디스크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무척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거웠던 추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완치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이런 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내 감정을 움직이고 자극하는 바로 그 정확한 나의 욕망,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그 열망이 바로 아놀드 같은 근육질 몸이었던 거죠. 지금도 웬만한 카페에서 제 닉네임은 모두 아놀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부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놀드 같은 멋진 근육질 몸으로 한 걸음씩 닮아가는 제 미래가 머릿속에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놀드 같은 몸이 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적어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는 1%라도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겠죠. 또한 이러한 상상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디스크 흑수저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할 용기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담으로 저희 척추의 신 정성근 교수님과도 인터뷰도 하고 협업도 해보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고 사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서 정성근 교수님께서 응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지만 즐겁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정리하면 내 감정을 뒤흔드는 가장 큰 욕망, 그것을 붙잡고 명확하게 자주 상상하라. 매일 생각하라. 우리가 흔히 극복해라, 참아라, 버텨라 이런 말로 다그치지만 의지만으로 우리가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력은 쉽게 고갈되기 마련이니까요. 내가 진심으로 열망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상 속의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오래, 더 기쁘게 버틸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조금 어렵게 들리거나 난해하게 들릴 수 있는 답변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도움받았던 부분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10명 중에 두세 분 정도는 제 진심을 이해하시고 적용을 해보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 1위의 질문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계별 운동 루틴과 기구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세요. 네, 역시 디스크는 흑수저지만 운동은 하고 싶은 우리 전우님들의 특성상 이 질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올렸던 총정리 영상에서 저의 경험과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을 이미 정리해둔 바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기에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흑수저 1단계. 1단계는 통증이 있는 단계입니다. 방사통, 디스크성 요통,
모두 포함한 그 통증이 있는 단계입니다. 우선 24시간 요추전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이 신전 동작, 그리고 가벼운 걷기, 그리고 그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걸으시고 통증 신호가 오면은 바로 걷기를 중지하고 충분히 쉬어주셔야 됩니다. 걸은 시간 이상으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시고 허리 베개를 활용해서 디스크가 충분히 아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솔직히 이 단계가 가장 지루하실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근육이 빠지는 기분에 속이 타들어가겠죠. 제가 누구보다 그 기분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통증이 낫기 전에 무리해서 운동을 해버리면 또다시 재발되고 또다시 재발되고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 경험상 이 1단계 처방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결국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통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람에 따라 몇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시간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접근하시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디스크 흡수적 2단계 통증이 사라졌을 때 통증이 사라지면 빠르게 걷거나 언덕 걷기, 랩풀다운과 아웃타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운동들은 허리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와 둔근, 광배근,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효자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들을 2주 이상 지속했는데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제 비로소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에서는 드디어 내 허리에 맞는 운동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까 이 말 기억하시죠? 허리에 나쁘거나 좋은 운동은 없다. 오직 내 허리에 나쁘거나 좋은 운동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부터는 통증을 등대로 삼으셔야 됩니다. 운동 후에, 특히 운동 후 다음날 아침에 이틀이나 3일, 4일 뒤에라도 통증이 생기거나 심해지면 그것은 내 허리에 맞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은 강도를 낮추거나 방법을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면은 내 허리에 맞는 운동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더 폭넓게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무게를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동작을 바꾸거나 그렇게 점진적 과부하를 주는 구간마다 통증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디스크 흡수들이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입니다. 여러 가지 세부 운동들이나 동작들은 이미 저희 디스크 마스터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고 다른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도 부지기수입니다. 운동 방법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인지 목석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맞았던 운동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해도 괜찮다 싶은 운동이나 동작들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구독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1단계가 유독 길게 느껴지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다른 결단을 내리시는 것은 자유지만 꼭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디스크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처음부터 길게 보시고 단계를 잘 지켜나가신다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 마스터 지난 반년 동안 저희 전우님들에게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탑 10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질문과 댓글, 많은 소통 지금까지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녹화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척추 안전하게 생활하셔서 다가올 봄에 건강한 척추로 예쁜 꽃 구경도 많이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스크는 흡수지만 운동은 하고 싶은 당신과 함께하는 디스크 마스터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